자, 갑시다. 힘들어. 해준 사람은 빼독실 해줄게. 고맙습니다. 호다신 분들. 자, 잘 들어왔고, 피닉스도 뭐 예상대로 역시 강팀다운 모습 나와줬네요. 그리고 축구는 이제 한계 때문에 20배가 안 됐는데 오늘도 한번 도전을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키움, 똥줄 탔는데, 야, 하리보 잘한다. 아, 키움 잘해. 전병우가 2번을 살렸는데, 한번 봅시다. 한번 가봅시다. SSG, 그 다음에 키움이야. 그 다음에 8.5 돼 있어요. 요거 어떻게 가실 건가요? 근데 안 갈 수가 없지, 왜? 키움이 뭐 갈 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선택지나 상당히 좁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자,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글자 나와요. 이걸로 무슨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나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1.4를 깔아놨는데, 또 오늘은 나눠 먹기고 홈에서 2번은 아니니까 랜더스인가요? 랜더스 갈 거면은 랜더스 승은 안 가죠. 마에는 가겠지. 홈이라도. 거기 안 되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오바 나와야 승산이 언더보다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또 키움을 봐도 되지 않겠냐. 봐도 될 것 같고, 감사합니다, 밀로님. 프레는 가면 되지 않겠냐. 정말 잘 비벼요. 약간 오늘도 약간 끈적끈적 다득점이 되든 저득점이 되든 프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1.65라는 베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일단 다득점인 부분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뭐 또 김강민이 마지막에 또 그런 부분들도 보여줬던 것도 있고, 그 다음 애플러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만, 시즌 중에 얘기를 했지만은 뭐 파논이라든지 애플러라든지 뭐 놀리냐라든지 이런 애들은 다 집에 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보이기는 포스트 시즌은 좀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거 믿어서는 안 된다는 소리야. 포스트 시즌에는 2승 1패야. 그러니까 약간 키움 덕을 받은 거지. 김태진이 잘하고 그다음 리도프들이 잘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먹기는 먹었는데 구속도 올라간 게 맞아. 근데 믿어서는 안 되는, 재계약하면 안 돼요. 그냥 키움이 돈이 없으니까 뭐 우승을 하고 뭘 하면 재계약은 되겠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쓰게 나와가지고 한 6경기 정도 붙었는데 1패, 승도 못 먹었었고 뭐 거의 6배 7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했다. 근데 랜더스 같은 경우도 뭔가 탁 막혀있는, 뭐 추신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랜더스가 정규 시즌에 항상 보면은 막 넘어가는 경기도 있죠. 그 다음에는 그냥 잡아 팼어요. 그래서 나는 랜더스 승의 만승보다는 랜더스 승의 만승이라는 부분은 오버가 당겨져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아니 어차피 키움 가면 키움도 오버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랜더스 승이나 만승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득점이 거의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언더 가지고 이길 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버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뭐 키움 낼 수 있으니까 오버 가능성도 꽤 있죠. 그 다음에 키움 최소 프레는 갈 수 있고, 지금 LG랑 붙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비비는, 저득점이든 다득점이든 쉽게 안 넘어가겠다. 또 다음 하면 그때 홈런 친 것도 있고 임지열이 홈런 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진짜 끈끈하구나. 돈을 안 써도 타격도 솔직히 정우랑 부이그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이해는 안 됐잖아, 솔직히. 뭐 돈 안 쓰고도, 딴 팀은 돈을 존나게 쓰고도 못 올라온 팀들도 많은데, 그래서 괜히 그런 게 아니구나. 팀 컬러 자체가 그런 거 봤을 때 분위기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또 랜더스가 이겼다고 해서 뭐 또 이겨야 된다, 뭐 다음 경기 이겨야 된다, 이건 안 맞지 않나. 뭐 저기 월드 시리즈를 봐도 알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키움이 상승세가 더 낫다, 타격적인 부분도 뭐 요쪽이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키움 여기나 프렌이나 다득점 쪽으로 봐주는 게 맞다. 그리고 사과 자체는 오파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속아서는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플러의 그 호투에 속아서는 안 되고, 냉정히 말했을 때는 딴 팀이었으면 잘랐어야 되는 그런 선수다. 들어오기 전에 교체를 한번 때렸어야 되는 그런 선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폰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조금 처지는 부분들도 있긴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 그거 가지고 또 승리할 수는 없고 배당 메리트는 없다. 그래서 마인이나 오바를 가져가야 되는데 오바를 가져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똥 쌌어요. 똥 싸면 집니다. 똥 쌌네요. 배변이라고? 그러면은 1.4에서 내려갔다는 소리야.
똥 많이 싸면 좋습니다. 저는 어차피 안 갈 거니까. 1.45에서 1.41은 뭐 약간 대변은 아니고 약간 설사 정도예요. 배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방장 그딴 분석 안 하기 때문에 똥이나 싸야 돼요. 알겠죠? 뭐 배당이 어때서 이런 애들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똥 싸세요. 왜? 지금 속이 안 좋은 거야. 우리 방에서 배당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몰려고 이런 거 아무 쓸데없거든. 안 갈 거거든 어차피. 알겠지? 똥이나 싸시길 바랍니다. 똥 많이 싸면 좋아요. 알겠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타입인 거 알잖아요.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니고. 됐나? 치우세요 그냥. 알겠죠? 똥이나 싸시고. 자, 그 다음 페퍼요. 2.5. 그래도 그 배당은 줘야죠. 아저씨들아. 배당은 안 주면 어떡해. 차상현 백승은 물건 나갔어요. 하긴 하겠죠. 자, 가능하다. 다시 한번 가능하다. 1번. 안 된다. 2번. 어제 방장이 저기 사마 프렘 받다가 택도 없는 3세트인가 그때 다시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 생겼죠. 그죠? 방장 CR도 안 먹힌다. 안 된다. 2번. 어제 씨발 얘 삼성하지 못 반다 어제.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안 된다. 2번. 근데 방장에 배당이 또 배당 타령하면 그냥 가세요. 안 돼요. 니아리드 자베시보다 니드가 더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물론 좋은 선수인데 역할은 자베시가 훨씬 더 잘해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오세현, 가세현 뭐 그 다음에 또 뭐야 걔 누구야 저기 문지훈이하고 요런 애들 너무 좋다 그죠. 근데 페퍼는 물론 현관전에 잘하긴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인순이 빨이야. 인순이 누나 그냥 개막 빨이고,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내용 봤을 때 형들 말했을 때 약간 의심스럽다. 약간 그래. 난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앉아갖고 스페셜 보이 돌려주잖아. 보는데 굳이 저럴 필요 있나? 양거신 저럴 필요 있나? 생각력 이거 뭐가 좀 그랬다 이 말이야.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서 약간 개막에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이거 한 2세트까지는 잡나 했는데 역시 약간 핑퐁 경기라고 보기 때문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비 위치가 잡는 부분이 됐을 때 그때 갈 수가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시즌 중반까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트는 다 잡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기마운데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건 뭐 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항상 해주더라고. 뭐 그리고 또 여기 뭐 저기 외국 사는 형님들은 뭐 16, 17 하잖아. 근데 그 정도 받을만 하다. 왜 너무 못한다. 알겠지? 특히 뭐 이 최가은이라든지 이런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이 뭐 되겠냐 이 말이다. 왜 딴 팀에서 버리겠냐? 기업은행에서 버리고, 한비도 마찬가지고 하예진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어. 솔직히 도로공사에서 세트 2고원을 데리고 왔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애들이 못해서 그런 거지 2고원이 효과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딱히.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 싶어요. 나는 그냥 용병만 자베시에서 니아 리더로 바뀌었고, 오히려 자베시가 뭐 페퍼 뭐 똑같지만 몰빵하는 건 똑같지만은 니아 리더보다는 페퍼는 이제 자베시 쪽이 더 낫지 않았나, 내용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딱히 의미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죠? 니아 리더도 좋은 선수죠. 뭐 국대도 하고 그래. 내가 맨날 보는 선수인데 우리 배구 할 때, 국제 배구 할 때. 근데 이제 팀에 어울리나 봤을 때는 아직 몇 경기 안 해서 좀 속단하게 이런데 자베시가 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봐요. 알겠죠? 오케이. 맞죠? 그리고 홍콩 왔잖아. 에베 뱅킹님 에베 개꿀인데. 홍콩 많이 컸다 했다. 알겠죠? 에베 개꿀인데. 아니면 에베 무조건 에베 개했지. 3세트에 작살 났죠. 그죠? 김영현 하나 가지고 이긴 거 알겠는데 너무 개워가지고 그죠? 현대건설 안정화된 전력인데요. 작년에 10몇 연속 난 팀이고, 그러면 냅다 좋습니다 하고 물어야지 그지? 맞죠 그죠? 그리고 개꿀이 어딨노 그래 그죠? 그 다음 한전열 현캐 요게 좀 어려웠어요 머릿속에. 방향 못 찍을 것 같노? 저 못 찍을 것 같아요. 방장은 우리가 직관 가는 것도 봤고, 그 다음 컵트에도 봤고,
그리고 봤는데 토티형 안 찍어줄 것 같은데 토티형 가면 프렌 정도 갈 수 있는 거 아이가? 아니 토티형 가면 오바 정도 가는 거 아이가? 맞지? 역배는 안 갑니다. 토티형 1.6만 먹고 빠지고 아니 프렌 갈 거냐 오바 가는 거고 역은 또 안 해주거든요. 얍삽이 같이. 그래서 1점 혹시 토티형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냥 프렌 가세요. 5세트 가면 처져서 처절하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져가지고 자 한전 승 본다 1번 아니면 현캐 프렌의 오바 쪽으로 보고 있다 2번 이 답은 두 개겠죠 그죠? 답은 두 개 쪽으로 보겠죠. 자 나는 한전 마인 갈 필요 없죠. 1.96을 왜 가노? 1.58이 금액을 올리면 되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응? 왕방팝방왕방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어렵다가 아니고 저는 1.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졸라 애매한데 한전 승에 현캐 프렌에 오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 찍으면 되노? 현캐 프렌 승에 오바를 찍으면 되지. 그래서 3대2나 아니면 3대1의 오바 이 가능성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프렌 승에 오바 가면 되겠죠 그러면 배팅은. 오케이. 그리고 토테온 같은 경우도 일단 멤버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다음에 제일 좋아. 대한항공 다음에 제일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어이없이 지는 거고 또 이제 항공 만나면 정신을 못 차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 지금 오레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승할 때 퍼포먼스를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선수고 허다르 같은 경우도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다 기본이 되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충분히 비벼줄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전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덕덕이에요. 베이징 덕이 별로 부진하다 이 말이야. 저기 뭐 컵 대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리그 들어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별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건 아니야. 그리고 타이스 같은 경우도 물론 점수로 봤을 때는 25득점을 했지만은 그동안 그 옛날에 삼성화재 있을 때 타이자하고 박철우 요 부분에서 있던 부분들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충분히 이거 비빌 수 있는 부분이고 3대1이나 아니면 토테형 프렌 쪽으로 가는 게 이제 배팅학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전승도 1.58이라는 게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한전 같은 경우도 또 그 별명이 있죠. 뭐야? 5세트 장인이잖아요. 리버스 스윕을 하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현재 프렌이나 오버 쪽으로 보고 선수적인 측면 어차피 여러분이 다 아는 부분인데 외국인도 지금 살짝 떨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영석 같은 경우도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뭐 나이도 37, 38 요런 이제 후반을 바라보다 보니까 박찬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박찬용이 아직까지는 배워가는 단계지.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은 그래서 임성진의 분발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고 철우형도 뭐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멤버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충분히 비벼줄 수 있는 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캐피탈도 상당히 많이 진 부분이고 생각보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반당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 또 이제 컵대에서 봤던 이제 홍동선이 기대가 상당히 크죠, 그죠? 그래서 뭐 한정 같은 경우도 물론 장지원이라든지 하승우라든지 데리고 오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우리 카드한테 김지한을 줬던 부분이 왜 굳이 그래야 되나? 하승우하고 장지원을 바꿀 만큼 그렇게 이 두 선수가 메리트가 있냐? 요것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전력이 우승을 할 수 있는 멤버고 거기다가 좀 아포지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카드한테 준 부분도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서재덕이 좀 힘들 때 이렇게 좀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리베로 한 명 하고 뭐 김강국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권영민 감독이 그래도 하승우가 김강국보다 낫고 팀 미래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아쉬운 트레이드지 않냐 이런 생각 좀 들고 개인적으로는 뭐 현캐 프렌이나 오바 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보자면 저는 뭐 오바 쪽이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죠? 프렌 쪽으로 프렌 쪽이 제일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뭐 어차피 높이적인 부분에서도 여기 최민호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멤버적인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지금 연패 타다 보면은 거의 꼴찌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렇게 뭐 항공하듯이 이렇게 개털리고 이런 부분들 없을 거야. 그리고 한전하고 현계 붙으면 거의 접전이야. 대한항공만 만나면 사죽을 못 쓰긴 해. 그러니까 맨날 토태형이 항공만 벌면은 우르르 한다 이래 하는데 다른 팀한테는 그렇진 않아요. 뭐 손보라든지 뭐 삼성화재라든지 뭐
비슷하게 가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3대1 뭐 이 정도 가기 때문에 뭐 항상 뭐 185면 184로 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오바 가능성이 많이 크다 생각합니다. 알겠죠? 프렌 오바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승은 한전이 그래도 5세트에 끝끝내 이렇게 잡아가는 거 잘하다 보니까 승은 한전이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서 골라 잡으면 돼. 난 이렇게 주기 싫은데 1년은 가다가 한 3, 4번 정도는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알겠죠? 초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이 없어요. 초전 좀 마구마구 눌러주시길 바래요. 나중에 저기 중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느바하고 물부는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내일 아침에 빌라까지는 지금 하고 그리고 만약에 감사합니다. 나는 패키지나 멤버십이다. 근데 미리 가야 된다. 그러면 저한테 쪽지 넣으세요. 근데 이제 감안은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랑 달라도 알겠지? 오케이. 아침에 하는 이유가 뭐 아침에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확률을 좀 더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경기까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축구랑 맞춰가지고 내일 아침에 할 거니까 7시 40분부터 쫙 보낼 거거든요. 만원 빨리빨리 얘기하고 웬만하면 멤버십 해주시면 좋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 맞추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 오케이? 자, 여자농구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자농구 지금 올해도 진앙적인 부분이죠. 그죠? 방금 아산 안 갔습니다. 그냥 여러분이랑 응원하려고. 자, 싸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5. 그 다음에 136.5. 오늘 노바일까요? 노바일까요? 아니면 물론 우리은행이 단비도 영입을 하고 우승 후보고 썸이 우리은행만 만나면은 수비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마은일까요? 우마은일까요? 아니면 우마읍일까요? 아니면 썸프롭일까요? 아니면 썸프어는 없겠죠, 그죠? 썸은 터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썸프로는 없고 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죠? 썸프론도 했습니다. 제일 떨어져요. 상식적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그죠? 이건 뭐가 하나 힘들어? 뭐가 하나? 지금까지는 계속 오버 나왔어. 그리고 연홍은 지금 어떤 팀이 붙어도 항상 그런 게 상관없이 그냥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뭐 웬만하면 그 약간 솔직히 말해서 남농보다 여자가 연홍이 더 많이 인정하자. 남자 애들 뭐 서울 삼성보다 우리은행이 더 많이 넣는다고. 서울 삼성보다 썸이 먼저 넣는다고. 어제 내가 모비스 많이 안 가고 뼈저리기 후회하는데. 기본적으로 잘해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김단비 위주로 간다면 수비적인 건 안 어울려요. 내가 봤을 때는. 김단비라는 물론 소니하고 교체 뭐 비슷한 유형일 수도 있겠지만은 김단비를 가져갔으면 그쪽으로 위승호 감독이 좀 올려주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언더 요소인 한 명이 없어졌어요. 누구게? 누구게? 여러분 우리한테 암적인 언더 존재가 한 명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커요. 왜? 그래도 꽤 나았거든요. 누구예요? 꽤 나았어요. 미온이 고은에도 그래도 위 감독이 좀 썼다고. 누구? 진이잖아요. 암적인 부분도 뗐다는 거야. 왜 나와요, 형들은? 작년에 해도 홍알매하고 홍보람이도 은퇴했어요. 홍보람이 있는 게 좋고. 아무튼 김진희가 없는 것도 뭐 지공적인 부분은 없을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김은선이라든지 뭐 요런 애들 나오면 김은선 잘하더라. 이거 3점 때리고 미들점 그냥 빨리빨리 줘요. 미성원 감독이 뭐라 할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백업이 나와도 상관없는 부분이고 물론 이렇게 생각하겠지. 썸이 막히고 하겠지. 근데 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작년 플레이오프 하면서 좋은 부분도 분명히 보여준 것도 사실이고 이제 요쪽에는 이제 강하정이 없고 김진정이 없다. 요거만 말고는 똑같아. 그래서 나는 그래도 오바를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김단비가 영입을 됐으면 수비적으로 이렇게 정체된 게 김단비한테는 오히려 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오바적인 측면은 오늘도 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언더 생각했어요. 여러분처럼 막히고 끈끈한 디펜스에 썸 아무것도 못하다가 외곽만 돌리고 안해지 뭐 개짓거리 하다가 시즌 끝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김단비를 놓고 봤을 때는 김단비 위주로 갈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모습들도 나오겠지만 득점적인 부분은 김단비를 앞세워가지고 뭐 투맨 게임에서 그런 파생된 패턴을 위 감독이 짜오면 그게 더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굳이 또 언더 이유로 갈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리고 계속 지금 뭐 하나 법규까지도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부분인데 끝까지 따라하고 끝까지 넣고 그 다음에 여정원 동구가 오바가 좋은 게 뭐야? 백업들까지도 다 넣잖아. 우리는 백업이 나와도 못 넣는 경우가 생기잖아. 남자 농구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언더 볼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경기가 빨리 끝이 나도 얘네들이 넣어버린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또 이제 박지현 같은 경우도 이제 박혜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으니까 위성호 감독이 이제 박지현한테 좀 그 힘을 좀 실어줬어. 그리고 박혜진도 좀 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박혜진은 약간 볼을 잡으면서 돌리는 스타일이고 박지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약간 치고 가는 둘 다 치고 가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약간 박혜진은 전체 툴을 보면서 가는 스타일이잖아. 그런 부분들도 오바 가는 데는 보탬이 될 수 있겠다 이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세된 선수는 고아라고 노현지 요렇게 지금 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바에 어쨌든 우리은행 마야는 보야긴 봐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우리은행 마야네 오바 둘 중에 하나는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별도 어쨌든 못 막아요. 체이셈이든 뭐 담비든 박지현이 막든지 이런 거 못 막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오바 그리고 진안 같은 경우도 뭐 됐기 때문에 저는 오바적인 측면이 가장 낫고 그리고 우리은행 마연도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왜냐면 김정은 같은 경우도 또 맨날 지금 항상 그 중요할 때 위닝샷을 또 많이 넣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뭐 다득점 속에서 우리은행이 좀 더 많이 넣는 이런 양상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하고 마연 중에 둘 중에 하나는 거의 80%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마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진짜 웬만하면 떠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마 하면서 이제 썸도 좀 넣어가면서 우리은행이 수비를 하면서 좀 더 넣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썸 같은 경우도 좀 빠른 공격으로 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개인 능력을 또 김한별 잡아서 바로 3초 안에 공격 이런 부분도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뭐 오바 쪽에 마인 쪽에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뭐 끝끝내 오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처음엔 언더를 생각을 했어. 형들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서 그렇게 떨어지겠네 봤는데 만약에 단비로 봤을 때 스코어링을 어떻게 잡았을냐 봤을 때는 그럼 오히려 해가 된다. 김소니에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같은 스타일인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완전 다르잖아 작전상에서. 그럼 이렇게 쓰면 오히려 왜 데리고 왔냐 이 말이야. 나는 이렇게 쓸 거면은 알겠지. 그래서 나는 오맘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소니아랑 교체가 그 트레이드가 됐죠. 알겠죠. 그 신한은행 나왔잖아. 형님 경기 좀 봐라. 신한은행 단계를 이생경기 하는데 지금은 그 뺑기 소니 어디 갔네. 소니 어디 갔냐고. 희성이랑 인썸니아다 됐나 형님아. 그 경기를 한번 어떻게 지금 여자농구 개막한 지금 3일이 다 돼가는데 뺑기님 김소니아 어디. 김소니아 지금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인데 뭐했냐고. 방에 그때 잤는데. 그러니까 안 돼요 형님아. 그럼 뭐 했노? 알겠지? 됐나요? 그래 축구 좋으니까 막 한번 들어봐라고. 그저께도 마차고 어제도 씨발 포르투하고 미래 프렌하고 씨발 토트넘 극장 그 골 넣은 것까지 해갖고 나왔는데 오늘도 고배당 아니면 가볼게. 한번 가봅시다. 추천 눌리라. 일단은 레알 같은 경우는 일단 오바 봐야 될 것 같네요. 레알 최종전이긴 해요. 셀틱 3.5 오바. 레마업이긴 해. 레마업이긴 하고 일단 셀틱은 뭐 예선 탈락이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오늘 경기를 보면은 아직 1위를 결정 안 한 팀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죠? 벤제마도 지금 부상 여파 때문에 몸 상태가 컨디션 아니지만은 뭐 비시니우스라든지 그다음 발베르데 요런 제하고 모드리치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모드리치가 아직 살아 있어요. 크로스적인 부분이라든지 맞죠? 그냥 웬만한 얼라보다 모드리치가 훨씬 더 잘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뭐 진출하고 상관없이 많은 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고 그다음 셀틱 같은 경우도 샤크타르 상대로 또 승점을 따내지만 이미 탈락이야. 그리고 유로파 토너먼트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리그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멤버상에서도 좀 후줄근한 멤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인 뭐 후루하시 그다음에 뭐 아쿠마 키스 이런 애들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렇게 빼주면은 레알한테 씨박살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조순이랑 상관없이 언더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샤크타르 할 때도 뭐 승점 그렇게 따내는 거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개 터져야 되는 경기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 막 되게 오늘 8경기 있잖아. 되게 중요한 경기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마 쪽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 8경기 중에서는 좀 가능성이 좀 그래도 많이 떨어지는 경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라이프치하고 샤크타르 샤크타르 어제 내가 따로 가서 먹었을 거예요. 내가 농담하는 거 아니고. 근데 방금 어제 열체해가지고 방송을 안 했잖아 뒤에. 응? 그래가지고 씨발 아쉬운 대로 이제 고배동 올려놨는데 먹기는 먹었을 거야 아마. 이거는 일단은 언더도 보고 라이프치 또 레알까지도 잡으면서 지금 미쳤어 지금. 그리고 16강 가려면 또 일단 이 경기 또 승점 따내야 돼. 무조건 승점은 따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샤크타르한테 상대 전적도 밀리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이 필요하고 그다음 오르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마칸이라는 요런 애들도 수비도 내려가지고 이렇게 갈 거고 슐라거라든지 또 캄플 요런 애들도 볼란치 애들도 확실히 역할이 좋거든. 샤크타르 같은 경우도 이 경기 이기면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샤크타르가 그렇게 진입을 했을 때 오히려 점수가 더 안 났습니다. 그리고 1차전 또 원정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또 홈구장도 사용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또 홈 어드밴티지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도 커요. 지금 홈구장 사용할 수 없어요. 지금 샤크타르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 약팀 같은 경우도 홈발 무시 절대 못하죠, 그죠? 그런 거 봤을 때 일단은 라이프치 뭐 약간 수비적으로 내보낼 가능성도 있어요. 라이프치 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는 일단은 언더 쪽을 많이 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샤크타르가 오히려 이런 기 들어갔을 때 의외로 성과 자체는 오버적인 부분이 더 안 나왔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봤을 때는 언더랑 라이프치 승 쪽으로 보는 게 맞고 샤크타르 쪽은 별로 그렇게 좋아보진 않는다. 차라리 언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하지만 경기 내용은 완전 다르다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유리하거나 막 옆배 됐으면 좋았는데 뭐 옆배 줄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언더 그다음에 라이프치히가 그래도 뭐 햄무 약간 저득점스럽게 가면서 햄무 요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샤크타르 여기나 뭐 프렌에 대한 이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갈 거면 언더 가든지 요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샤크타르도 원래 수비 기반으로 세트피스 해갖고 공중볼 장악해가지고 승부 보는 팀이잖아, 그지? 여러분이 경기 봐도 그죠? 닭공 이런 느낌은 아니야, 샤크타르 경기 보면은.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크죠. 다른 해법이 딱히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또 언더도 깔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언더, 그다음에 라이프치히스 이렇게 보고 뭐 햄무 요래 뭐 2대1이나 아니면은 뭐 1대0 가능성이 스코어적인 측면에서는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초점 좀 늘리세요. 첼시 오늘 야무지게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디자 그래브 직구타리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제 20배씩 들어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다. 첼마 볼 거야 아이가 안 보는 사람 일단 자 물어볼게. 도르트문트 승이 좋겠나 오늘 첼시 많이 좋겠나? 자 한번 비교해봐라. 나 도르트문트 갈 거거든. 도르트문트 승이 좋겠나 첼시 많이 갈기가 뭐가 더 좋겠나 힘들어. 한 대답 한번 해볼래? 자그레브는 일단 챔스 못 가면 못 가고요. 갈 수가 없고 첼마가 더 낫겠나? 근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 느낌상에. 나는 도르트문트 더 낫다고 보긴 한데 약간 좀 갈 수 있는 재료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첼시는 이 경기를 패하고 밀란이 이기고 승점이 돼도 상대 전적에서 앞서기 때문에 2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때문에 이제 홈경기지만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주말 경기 또 리그 선두에 아스날하고 또 런던 라이벌전도 있고 그 다음 또 주말에 또 브라이턴한테 원정 패를 했기 때문에 좀 리그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는 해. 마운트라든지 뭐 코바치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티아고 실바 뭐 스털링 이런 애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쉴 수 있고 이건 좀 라인업을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뭐 그래도 갤러거 뭐 브로야라든지 뭐 지에어 자카리아 요런 애들이 좀 먼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걔네가 나온다고 해서 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그레버 같은 경우는 이 경기를 이겨도
다른 팀, 이게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안 된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뭐 오르샤라든지 뭐 페트코비치라든지 투톱을 나가지만 로테이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단 이 경기는 오바가 1.47을 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언더인데도 2.19가 오늘 또 언더 맛있게 먹는데 첼마보다는 배당 더 좋은 언더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볼 거는 언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라인업을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요 중에 한 4명 중에 한 다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2명 정도 나올 수 있고, 그렇거든. 그래도 나는 승리 안 되는 문제가 없다고 봐. 근데 저는 언더가 더 낫다고 봐요. 언더를 옆에 줄 이유가 없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그러면 또 자그래브 쪽 유리하면 언더가 거의 70% 확률이다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언더 역배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첼시 승하고 마이너스는 굳이 보긴 봅니다만, 그래도 봅니다. 뭐 로테이션 누가 나와도. 근데 저는 언더가 2.19 준다면 오버 1.47 받을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다 나와도 1.47이 개 좋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더나 아니면 첼시 마인까지 보지만은 언더가 더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저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뭐 다 나와도 되고 아니면 반만 나와도 되고 그래도 나는 일단은 언더가 저렇게 받아야 될 이유는 없다 생각합니다. 비슷하거나 좀 언더 유리하다 보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뭐 지에어라든지 뭐 자카리 이런 애들 나오면은 뭐 그렇다고 뭐 많이 그건 아니거든. 뭐 디자그래브 뭐 눌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언더 쪽으로 보도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언더 2배짜리 상당히 좀 메리트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썬 팬이랑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먹여주는 게 중요하지. LG 한다고 LG 갈 거예요. 오바 가야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세요? 어제 LG 내 갔잖아. 그래서 오바 갔는데 마음 아프지만은 두경민 더 넣었어요. 그게 접니다, 힘들아. LG가 반맥을 주나요? LG 세이커스 방대 취직시켜줄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제 마음 아프지만 에이씨 어차피 LG 못 이기고 두경민 3점 더 꼽아라.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냉정해야지, 힘들아. 20대면 내가 그랬겠죠. 근데 지금 30대인데 현실을 생각을 해야지. 20대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LG가 이기면서 할 거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30대 된 게 현실적으로 생각이 돼. 가면 갈수록 이제 중반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현실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지. 미래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무시 의리 다 필요 없어. 의리 하는데 씨발 의리 해봤자 힘들이 뭐 의리 알아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안 알아줘. 의리사ing 개나 치워. 기아 1위는 저희 갔어요. 알겠죠? 그걸 안 알려줍니다. 먹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뭐 해주면 좋은 건데 괜히 했다가 뭐 오바도 안 뜨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어제 오바 갔잖아, 그지?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짤츠 부르크. 펜싱 가지고 배팅하는 그 멍청한 짓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 AC 밀란 승도 나겠는데 오바가 더 낫다 봐요. 오바 정확하게 한 2대1 볼게요. 그냥 오바만 볼게요. 왜냐면 또 밀란 써놓으면 밀란 가니까 1.43 갈 거면 축구 메이저리그나 느바 가겠어요. 저는 메리트 없기 때문에 축구에서 1.43 동글대기 치고 이런 안 하고 싶거든. 밀란은 아시다시피 이 경기 지지만 않으면 16강 가요. 그러면 1.43이 메리트가 없어요. 아무리 짤치지만은. 근데 짤치는 아직 16강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배당 메리트도 없는데 굳이 밀란이 어쨌든 말했든 저 배당이 가야 될까요? 헨승은 건드든가 해야 되는데 나는 안 가죠. 배당 메리트. 그래서 일단 무리한 운영은 안 할 거예요. 필요 없이 그냥 좀 하다가 홈에서 또 이제 중원 두텁게 하면서 경기 임할 가능성도 크고, 나 또 토리나한테 또 뭐 원정 가갖고 토리나한테 그런 경기를 했기 때문에 나 기대는 딱히 안 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일단은 밀란의 1.43 메리트는 없고, 짤체 같은 게 아직 16강에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해. 밀란 원정 승리하면은 다른 경기에 상관없이 첼시 뒤를 이어가고 16강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비적인 축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모카프라든지 뭐 세스코라든지 또 뭐 수시치라든지 시미츠라든지 세이발트라든지 라인 싹 다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다득점적인 부분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밀란 같은 경우도 이 약팀 상대로 그냥 개 깨지는 경기들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또 홈에서 그런 부분들도 잘 없고, 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바적인 부분이 뭐 일반 승보다는 더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오바적인 부분이 뭐 짤츠 때문이라도 오바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같은 배당이면 오바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 오바만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짤츠가 그걸 한다고 됩니까? 짤츠도 나름 뭐 중위권 요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상위팀 상대로 골은 또 잘 박아주는 부분들 존재하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오바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나이가 올해 마지막이죠.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형님. 집중을 안 하네, 형님들. 성춘 형님 집중해라고. 박세용이고 나발이고 조용히 하고 집중해라고. 지금 박세용이 중요해, 마운트가 중요해. 박세용이 중요하냐고 뭐. 박세용 씨 이제 롯데는 좀 내년에 찾고 힘들어. 좀 집중해라고. 집중 안 하지. 그 나중에 그 씨발 데니얼 킴 가서 하고 좀 집중해. 박세용이 어떻고 씨발 정구범이 어떻고 그 끝나고 하고 집중 안 하네 아저씨들.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네. 집중해. 잡소리 자꾸 흐름 끊어보려고. 집중해라고. 그 나중에 얘기하고 안 중요하잖아 그게. 야구 교실 가서 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왜 계속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뭐가요? 안 중요한 거 얘기하지 마라. 거슬린다. 자 이거 뭐가 세비야 진짜 개 취급다. 근데 세비야 답이 없다 함들아. 리그든 뭐든. 이건 축구 자체도 졸라 재미없게 하고. 뭐가 이거? 퍼스로크님 추천 감사합니다. 3.5를 요긴하게 쓰면 되겠네. 3.5 언더. 3.5 요긴하게 쓰면 되겠네요. 맨시티 아시다시피 뭐 1위 확정인 거 뭐 말할 필요는 없고 세비야는 분위기 올라갈 때 되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되면 떨어지고 라임한테 또 져지고 리그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챔스는 어렵다 보고요. 그리고 뭐 구테이라든지 몬티엘이라든지 이스코 라키티치 이런 애들 첼시랑 똑같아요.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다 나와도 된다고 보장은 없어. 뭐 걔네 나온다고 잘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언더를 요긴하게 한번 써보자. 뭐 그래도 원체 스쿼드 좋으니까 그래도 맨시티 무섭다고 하겠지만 저는 언더 가장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안 이상하기 때문에 스쿼드는 난 세비야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결론이 안 나오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리그에서도 졸라 답답한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고 라이언한테 또 홈에서 그 어떻게 그런 경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 경기거든. 그래서 나는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뭐 멤버도 보겠지만 그냥 언더 속에 있기 때문에 언더 가면 또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거고 요 같은 경우도 의미도 없고 로테이션 싹 다 빼고 다 돌릴 수도 있는 거고 다 돌려도 무섭긴 해. 그렇다고 뭐 세비야 프레는 꿀이다. 그건 아니니까 저는 언더만 가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홀란드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홀란드 몰라 이건 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세비야 뭐 리그에서도 하는 거 또라지도 보고 그다음 라이언한테 하는 거 봤을 때는 크게 기대되는 입장은 아니다. 세비야가 좀 유리하게 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는 언더가 가장 베스트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5 주네요 역시. 그래서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세비야를 갈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올해 뭐 리그든 계속 그 부분에서 좀 흐름 탈라면 꺾이고 이런 부분도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 뭐 리그든 뭐 저기 챔피언스 리그든 똑같기 때문에 오케이 나는 그 부분이라서 못 가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코펜하겐 그다음 돌문 아까 돌문 간다 해줘. 돌문이 더 낫다. 돌문승 헨승 2.5 오버는 언더 나올 수도 있고 오버 나올 수도 있고 언더 나올 수도 있고 오버 나올 수도 있고 일단 언더 보도록 할게요 저는. 승만 가면 돼요. 승 메리트가 뭐 문제될 게 없어. 그냥 가면 돼. 뭐 문제될 게 없고 이것도 왜 시비 언더 옆에 주는 거야. 얘네가 결정할 거야. 언더 오버는 얘네가 결정할 거예요. 코펜하겐은 이 경기 승리하고 세비야가 패해도 그 유로파 토너먼트 못 갑니다. 그래서 약간 또 뭐 홈경기긴 한데 지금 대회에서 한 골도 지금 못 뽑아내고 있어요. 그냥 잽이 안 되네 왜 올랐지 약간 이런 느낌이고 경쟁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좀 매기고 이런 부분들이 뭐 가끔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짤츠 부르크라든지 뭐 샤크타르인지 거의 없어요. 하이파가 오히려 또 잘하는 것 같아. M 하이파가 더 잘하는 것 같고 경기 내용 봤을 때 돌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우승 경쟁 지금 들어가 있는 입장이고 미넨이 지금 시즌 초반에 치고 못 나가기 때문에 우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는 또 뭐 무코코 그다음 브란트 그다음 벨리엄 이런 애들이 또
주말 경기를 위해서 또 벤치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렌이라든지 레이나라든지 또 볼프 요런 애들도 상대 폼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언더나 언더 역배나, 오늘 언더 역배 줄 이유가 없다만 디자그레브도 그렇고 도르트문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코페한하겐이 이 중상위권이나 중위권 이 레벨들도 공략을 하기 어려운데, 이 도르트문트 같이 이런 빡빡한 팀 상대로 했을 때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도무지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봤을 때는 언더나 아니면은 도르트문트 뭐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헨승까지도 나올 수 있고 일반승은 무조건 해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헨승에 언더 투트랙으로 다 갈 수 있고, 언더 옆에 주는 거 이해를 못 하겠다. 오바 날 그 부분이 없는데, 도르트문트 혼자서 날 거면은 헨승을 가면 되잖아. 2.2배가 배당 더 좋은 걸 가면 되잖아요. 굳이 뭐 오바를 갈 필요가 없지, 그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배당 잘못 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배당에 속으면 못 가는 거예요. 저런 하니까 경기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 오케이. 뭐 개뿔 없습니다. 배당 왜 잘 주냐? 그건 잘 주면 물고 가면 돼. 개뿔 뭐 없어. 코펜하겐이 경기를 다 본 입장에서 그냥 주면은 뭐 결장돼도 뭐 아무 상관없어. 코펜하겐 자체가 경쟁력이 아예 안 돼요. M 하이퍼보다도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벤 PSG가 좀 갈피를 못 잡겠더라. 벤피카드 걔 누구야? 중원의 걔 누구야? 걔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경기도 참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유벤투스 같은 경우 제가 올해 리그 할 때도 로마랑 더불어서 언더 많이 주던 팀이죠, 그죠? 요건 언어가 별로 좋아 보진 않아요. 유벤투스는 탈락. 리그도 약간 예상한 대로 지금 하위권, 중위권에서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부분이고, 유로파 토너먼트는 노려볼만 하지만은 뭐 그렇게 또 신경 쓸 부분들도 아니고, 전력을 다해도 어차피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말에 있을 이제 인터밀란하고 지금 리그 라이벌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블라우비치가 안 나온단 말은 안 했는데 뭐 나서긴 하겠지만, 뭐 밀리크라든지 소울레, 그 다음에 또 마레티라든지 요런 애들이 또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유벤투스에 대한 부분 의미는 없을 것 같고, PSG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아직 1위 학점 못 찍고 뭐 벤피카한테 골득실 앞서 있긴 하지만은 뭐 2위까지 마지막 이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2위까지 추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기부여 자체만 해도 일단 PSG 좀 분명히 갈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메시 같은 경우는 뭐 리그에서도 벌써 10골 이상 지금 넣어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PSG가 승은 일단 가져가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약간 엮기짓을 해가지고 내가 못 가는 부분이지. 하키미도 마찬가지인 부분이고, 그냥 걔 누구야? 갑자기 생각하는데, 왔다 갔다 좀 커서 그렇긴 한데, 결국 이기긴 이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경기도, 벤피카 경기도 보고 뭐 여러 경기를 봤지만, 오바가 유리한 경기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PSG 승 아니면, 요 경기도 또 언더, 한번 봅시다. 농구도 언더 보고, 축구도 언더 보고, 언더 많이 보는데, 나는 언더를 또 2.09 줄 이유는 뭐가 있냐? 그 언더 2개 하면 4배 넘잖아요, 그죠? 4배 되잖아. 그래서 내가 찍었던 자그레브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맨시티는 그래 본 거고, 그 다음에 도르트문트하고, 유벤투스하고, 몇 개 뜨는지 봅시다. 그래갖고 이틀 전에 내가 다 맞았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이거 언더 줄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언더 그냥 꼬아놓은 것 같고, 언더도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투트랙을 할 수 있는 경기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메리트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약간 뭐 언더 아니면 뭐 반대 뭐 똥줄승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경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리할 필요도 없고, 유벤도 지금 리그에서는 거의 뭐 언더 양상적인 경기도 많고, 그리고 뭐 유벤투스도 뭐 유로파를 떠나서 여기에다 뭐 신경 쓸 그 겨를도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리고 유벤투스 자체적으로도 지금 탄력도 못 받는 부분이고 리그에서, 그러다 보니까 별로 기대는 안 되는 사실이네요. 유벤투스 뭐 약팀이랑 붙어도 나는 언더 보는 것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뭐 오버적인 측면을 좋아보진 않는다 생각합니다. PSG 승에다가 언더, 오늘 언더 3경기 왜 10배 받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보시죠. 다 맞는지 몇 개 맞는지, 아니면 한 개만 맞는지, 다 틀리는지. 자, 다음 경기 M 하이파하고 그 다음에 필라까지만 할게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내일 아침에 분석 보러 오셔야 됩니다. 내일 중요합니다. 내일 중요해요. 내일 아침 무조건 와야 돼. 오케이?
좀 추천하고 지금 즐겨찾기하고 다 박으세요.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지? 추천하고 뭐 반응 좋으면 그냥 오픈하고 같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또 팔짱 끼고 있으면은 그냥 표 보내고 어거지라도 보내고, 아니면 씨발 까쁘면 존나 편해. 존나 편하고 또 여러분 같이 먹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자꾸 팔짱 끼고 씨발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몇 개도 없는 거 어쨌든 저쨌든 해갖고 표 보내끼고 뭐 하고 채팅 많고 질문 많고 존나 하고 즐겨찾기 봐가지고 유튜브 구독하면 계속 그냥 같이 공짜 까고 갈 끼고, 애매면 돈 받아 살 끼고, 작년처럼 작년에만 8연승 나고 9연승 냈잖아. 공짜로 해서 돈 쓸 이유가 전혀 없었잖아. 그지? 이거 하는 만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M 하이파 빨리 누리라고. 즐겨찾기 받고 그럼 유튜브 구독하든지 아니면 팬가 빨리 하든지 질문씀 하든지. 알겠죠? 팔짱 끼고 보지 마세요. 알겠죠? 윤종신 하지 마라. 알겠지? 마음에 안 든다. 저녁에 중계할 거니까 중계 내랑 뜨겁게 응원하자고. 중계 40명 넘으면 또 룰렛 돌린다. 내일 공짜다. 알겠나? 오케이? 하는 만큼 한다. 중계 보러 온 날. 여자 농구도 박주 씨발 존나 잘 맞추자는 거지. 잘 맞추는 건 사실이니까. 자, 하이퍼 어찌 되겠나, 하이파. 하이파는 나는 코펜하겐보다 낫다 본다. 유아주께서님 추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좀 아니다 봤는데, 근데 경기 보니까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 이거 벤피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나. 가야 되겠어. 와, 근데 오바 배당 났네. 이거는 오바 맞긴 하거든. 야, 오바 야, 그래도 배당 잘 주는 거 치고는 진짜 배당 낮긴 하네. 오바는 일단 물고 들어가야 돼. 오바 제일 좋고, 하이파 같은 경우도 끝난 줄 알았거든. 근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유로파 16강 진출이 가능해. 얘네 같은 경우는 뭐라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지? 일단은 내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래도 경기력이 우리가 기대 이하로 봤던 것보다는 경기력이 저기 세트피스 상황에서라도 꽤 괜찮더라고. 우리가 노팅엄을 좀 뭐 기대 놀라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뭐 충분히 할만하지 않겠나 싶은데, 상대가 좀 어려운 상대를 만났네요. 벤피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하모스, 마리우스, 네레스 이렇게 네트워크 이렇게 가는 부분도 상당히 무섭고, 골 넣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여기 있는 선수들이 또 좋은 리그 갈 수 있는 선수들도 꽤 많고, 벤피카 이거 다 잡을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힘들다 봐요. 그래서 골 많이 나는 게 제일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제일 많고, 하이파 같은 경우도 막 되게 장고거리지 뭐 되게 공격적이더라. 아이가 막 하고 때리고 그다음 뭐 또 세트피스 준비 잘해오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바는 나와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벤피카 승도 물론 가겠지만은 저는 승보다는 그냥 오바가 낫고 하이파 프렌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벤피카가 그렇게 메리트는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벤피카도 동기부여 있긴 하지만 하이파의 동기부여 좀 더 큰 부분이고, 하이파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오바 아니면 하이파의 2.09 좀 고배당을 좀 괜찮은 배당 던져볼 수 있는 게 맞지. 벤피카는 하루 한 번 빼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1.57이나 1.48이나 1.48 그냥 조금 더 올리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뭐 벤피카 프렌 뭐 무자비나 이렇게 해서 고배당 던질 거면 그렇게 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득점을 끌고 가는 게 가장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제일 높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이파도 경기를 봤을 때 처음 올라온 팀 치고는 뭐 골드버그라든지 압둘라 셰이크 맞지? 압둘라 셰이크 얘인가? 이런 부분들도 괜찮았기 때문에 저는 고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PSG 전에도 좀 잡힐 뻔도 했었거든. PSG가 너 하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나는 뭐 오바가 가장 낫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하이파 프렌도 뭐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바의 하이파 프렌 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거 조심하세요. 벤피카를 가고 싶으면 도르트문트로 가. 도르트문트 다음으로 좋은 거는 첼시 언더나 마인을 가든가 하시고, 알겠지? 근데 뭐 나는 벤피카를 갈 거면 그냥 도르트문트 1.56이나 1.57은 똑같으니까 도르트문트 가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알겠죠? 그다음 필라. 내일 아침에 할 거야.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일할 거예요. 왜냐면은 경기가 내일 10경기 있잖아. 그래서 7시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는 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표를 좀 빨리 보내니까.
그래서 아마 그쯤에 방송할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자, 필라 별로 경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이 경기를 가져갈 필요는 없어서 내 경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오바가 좋을까 필마가 좋을까? 추천 다 눌러주세요. 추천 다 눌리고 질차 속도 좋으면은 그냥 오픈하고 같이 묶고 나중에 저녁에 중계 같이 하고 엔비드 빠지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연승 더 이어가는 부분이고 뭐 어차피 또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족전 금방년 때문에 또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윙맨 또 역할을 잘해주다 보니까 터커가 가장 인상적인 것 같아. 뭔가 처져 있는 부분에 이제 터커 이제 약간 뭔가 폼 봤을 때는 약간 3점적인 부분은 수비적인 또 이제 뭐 약간 허슬 플레이 이런 것도 좋고 그다음에 보다니까 약간 좀 나아졌어. 약간 단순하다가 지금 연승 타는 거 보면서 스윙맨에 약간 좀 허슬 플레이도 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이 좋았네요. 그리고 워싱턴 같은 경우도 지금 벤치 득점이 너무 약해. 워싱턴도 벤치 득점 있었기 때문에 오버도 많이 갔던 팀인데 승률 5할도 깨졌고 일단은 뭐 매치업상에서는 다 필라가 우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스윙맨 뭐 타이블이라든지 멜튼 이런 애들도 벤치 전력에서 안정적이다 보니까 해법은 찾고 이제 여기서 계속 연승 이어질 것 같다. 그리고 외곽 위주로 그런 워싱턴이 무조건 풀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필라 마인이나 오버 중에 봐야 되지 않겠냐 싶고 뭐 둘 다 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어차피 배팅 안 되고 그리고 결장 이슈는 딱히 뭐 엔비드가 있든 없든 뭐 어차피 필라 마인을 볼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필라는 뭐 반등을 잃었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다변화된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터커 같은 경우 뭐 수비적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허슬적인 플레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팀이 돌아가는 느낌이다. 그 전에는 약간 개인 거 맡기고 개인 뭐 맥시 잘하면 되고 이런 느낌의 팀이었었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좋은 부분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엔비드 넣었다 빠졌다 하니까 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팀적인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좋네요. 오히려 그래서 뭐 오픈 찬스도 많이 봐주고 하더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같이 하는 농구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에이스한테 의존하는 농구 그거는 별로 좋다고 안 생각하거든. 뭐 댈러스나 이런 팀도 있잖아. 뭐 포틀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면 참 좋은 팀이죠, 그죠? 그리고 리버스도 지금 잘리기 시작, 내시도 잘렸잖아요, 그지? 그러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가 좆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워싱턴도 최근에 상대 부진하기 때문에 저는 뭐 포르징기스 혼자서 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많이 하면서 오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근데 배팅적으로 졸라 필마가 좋아 보이는데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갈만한 정도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일 경기들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필마 쪽으로 보고 몰라. 그리고 나는 아침에 배팅 못한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쪽지 보내놓으세요. 그 다음에 저랑 톡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톡 보내시고요. 알겠죠? 내일 아침에 축구도 난 배팅 못한다. 시간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럼 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달라지면은 뭐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난 그 상황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나는 일단은 보긴 봐야 될 것 같다. 워싱턴 상황 때문이라도 뭐 볼 수밖에 없고 필라는 이제 해법을 조금 찾아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줄지는 봐야겠지만 그래도 좀 좋게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합니다. 스윙맨진들이 좀 잘해요. 그 엔비드가 출전했다가 결장하는 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줄고 나오는 것보다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로서 좋으니까 그게 알겠지. 그래서 당리버스 또 잘리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필맙 쪽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죠? 오케이. 됐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그래서 아침에 두 조합 그 다음에 저녁에 그냥 축구 두 조합 이렇게 갈 거예요. 두 조합 가서 접근하도록 하고 아침에는 이제 저녁에 상황을 보고 우리 금전적인 상황을 보고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반응 좋으면 가고요. 나가지 마시고요. 일단 녹화는 끝내도록 할게요. NBA하고 메이저리그는 내일 하도록 하고 소통 시간에 이야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물어보시면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 손해고 오늘처럼 질문 존나게 많으면 방장은 다 퍼줍니다. 아시겠죠? 일단 녹화